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오늘은 물세안 및 피부 타입별 세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다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굳이 세안제를 또 써야 하나?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에 피부 장벽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정말로요, 물로만 세수해도 괜찮은 피부 상태가 있고요. 반대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피부 상태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첫 번째, 내 피부 타입에 따라 물세안이 괜찮은지, 두 번째, 지성, 건성, 민감성, 복합성, 피부별로 세수법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지, 세 번째는 세안 후에 이런 보습제 같은 제품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세안 습관까지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나는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씻어야 하는구나,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잘못된 세안법이 피부를 망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잘못된 세안법은요, 피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해서 세안제를 좀 세게, 강하게 쓰고요, 하루에 여러 번만 문질러서 씻어내면 피부의 입장에서는 보호막이 다 날아가 버렸네 하고 보상작용으로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씻는데도 오후만 되면 더 번들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내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은 세안법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 건성, 민감성 피부인데 세안 능력이 강한 세안제를 아침 저녁으로 쓰면 피부 장벽이 점점 더 손상받고 화장품만 바꿔도 바로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안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세정력이 있는 걸로 닦아내느냐가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부 타입 체크 및 대처입니다. 자, 올바른 세안법으로 바꾸기 전에 지금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먼저 밤에 세안을 했죠. 가볍게 보습만 한 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바르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는 겁니다. 자, 이때 거울에 비치는 내 보습이 좀 이마, 코, 턱, 이런 데들이 번들거리고 하루 종일 기름이 좀 신경 쓰인다, 이러면 지성 피부 쪽이겠죠. 세안 후에 좀 보습제를 바르고 나서도 금방 당기고 특히 겨울에는 각질이 잘 일어난다 라면 건성 피부에 가깝겠죠. 자, 특정 부위에는 모공 발달이 많고 특정 부위에는 모공 발달이 적다. 예를 들자면 T존은 모공이 크고 좀 기름지고 이 볼이나 이런 입 주변 이런 데들은 모공이 좀 작고 건조하다 라면 복합성 피부에 가깝겠죠. 자, 피부가 자주 빨개지고 따갑거나 자주 뒤집어진다, 이러면 민감성이나 예민한 피부겠죠.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만 알고 계셔도 세안제와 세안법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부 타입별 세안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지성 피부입니다. 자, 지성 피부는 물세안만으로는 대부분 좀 부족합니다. 자, 피지 분비가 좀 많고 모공이 쉽게 막히는 타입이다 보니까 밤새 쌓인 피지, 먼지,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 이런 것들이 물로만 씻어내기에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성 피부의 기본 원칙은 하루 2번 세안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어떤 세안제를 쓰는지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 피부심이 강조하는 게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이 단일 세안으로 좀 닦일 만한 폼 클렌저로 한 번만 닦으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선크림은 특별히 운동 같은 것을 막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밀착력이 높지 않고 좀 워셔블한 이러한 선크림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이 약산성 세안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만 피지가 아주 많은 분들은 아침 저녁 둘 다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손에 세안제를 짜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이 손톱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의 뭉툭한 부분으로 마찰을 주지 않되 빠진 부위가 없이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눈꺼풀이나 이 코뿔이 옆과 같은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 닦아주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입 주변 있죠, 여기가 주름이 많고 입에 세안제가 들어갈까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볼을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해서
주름이 다 펴진 상태에서 클렌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강조합니다. 가끔 나는 모공에 혹시 뭐가 좀 껴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세안제를 2번씩 이중 세안을 하고 막 수건으로 꼼꼼하게 문질러서 닦는다,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피부 장벽을 망치기에 딱 좋은 나쁜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성 피부입니다. 자, 건성 피부는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침에는 물세안, 저녁에는 세안제, 이런 조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성 피부는 애초에 보습 인자도 좀 부족하고 피지 분비도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샤워하면서 뜨거운 물로 얼굴을 막 같이 씻고 그리고 폼 클렌저까지 같이 쓴다면 오히려 세안 후에 바로 당기고 화장도 들뜨고 오후에는 각질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는 저녁에만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 오염물질을 좀 꼼꼼히 제거를 하고요, 아침에는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는 그런 물세안을 좀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아침에 심부름에 있는 먼지나 이러한 피지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아침에는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안 후에는 항상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물이 증발하기 전에 수분을 잡아둔다는 느낌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민감 그리고 예민성 피부입니다. 자,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는 얼마나 덜 자극적인가가 기준입니다. 자, 조금만 제품이 바뀌어도 막 따갑고 붉어지고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라면 이 세안제 선택과 이 세안 횟수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민감 피부의 경우에는 일단 클렌징을 세안제로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다면 물로만 닦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원칙은요, 첫 번째는 메이크업은 무조건 중단! 그리고 두 번째는 선크림도 안 바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안 바른다! 뭐 예를 들자면 실내에서 내가 실내로 이동한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그냥 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크림을 안 바른 상황에서는 무조건 물세안만 하고 선크림도 일단 약산성 세안제로 닦는다 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전날 화장을 하고 이중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예민하다, 또는 피부 컨디션이 유난히 예민한 날이라면 다음날 아침에는 세안제를 오히려 생략하고 그냥 물세안과 진정 보습 위주로만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네 번째는 복합성 피부입니다. 자, 복합성 피부는 한 얼굴 안에 두 가지의 피부 타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T존은 지성, U존은 건성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수십만 명을 치료하다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고 오히려 막 헤어라인 쪽만 지성이고 나머지는 막 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감별하는 방법은요, 모공의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백색 등에서 모공의 크기를 봤을 때 유독 모공이 넓은 부위가 지성, 그리고 모공이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이 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때도요, 세안제는 전체적으로 쓰되 모공이 발달한 부분은 한 번 더 꼼꼼히, 그리고 모공이 거의 안 보이는 부분은 거품이 너무 오래 닿지 않게 좀 짧게 지나가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하신다면 아침에는 모공 발달 부위, 뭐 예를 들어 T존이라고 한다면 이쪽 부위 위주로 세안제를 쓰고, 모공 발달이 적은 부위, 뭐 예를 들면 볼 쪽이라면 이런 부분은 물세안만 해주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복합성 피부의 핵심은요, 부위별로 선택적으로 다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세안의 장점과 한계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세안의 장점은요, 첫 번째, 계면활성제의 자극을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세 번째는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반대로 이 물세안의 한계는요,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여드름 피부에서는 하루 종일 남아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좀 제거하기에 부족하기가 쉽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미세먼지, 땀이 많이 묻은 날에는 물만으로는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로만 세수해도 됩니다 라는 말은 건성, 민감성 피부, 특히 아침 세안에 한해서는 맞을 수가 있지만 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 메이크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피부과 전문의, 이 전문가의 팁, 세안 시 꼭 피해야 할 습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피부 타입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뜨거운 물세안은 피하셔야 합니다.
자,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같이 얼굴을 이렇게 씻는 습관,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붉은기가 있는 분들은 수건 마찰만 줄여도 이 피부가 한결 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안 이후에 이렇게 수건으로요, 꾹꾹 눌러서 물기를 찍어낸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안제를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하루에 2회 이상 세안제 사용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거품을 얼굴에 한 3분 이상 오래 두는 것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3분 이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물로만 세수해도 되는지, 피부 타입별로 세안법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 세안 후에 피해야 할 습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나는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지금 쓰는 세안제가 나한테 맞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평소 피부 상태와 세안 습관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피부심의 피부 참견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눈을 가린 상태에서 얼굴을 공개하실 수 있다면 보내주시면 제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는 피부 참견 코너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 요 위에 적혀져 있는 메일로 본인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주잖아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또 화장품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심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